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서울한산병원 미래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의 블랙 번역수 핑크 장희령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다른 병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우리가 옮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진료협력센터. 예, 진료협력센터.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또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 병원에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효과적으로 또 모실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그 연결다리를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오늘 각자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진료협력센터에서 협력 네트워크 유닛에서 네트워크랑 의뢰 담당을 하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료협력센터에서 입원 회정을 맡고 있는 정현정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료협력센터에서 외래회송 유닛의 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좀 별명이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저는 키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키다리라고. 네, 재수없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나쁘네요. 네. 다리가 기네요, 확실히. 난 다리가 닿지도 않아, 밑에. 네. 제 별명은 띵입니다. 띵? 네, 다자하오, 워지아오, 띵시엔진. 오. 제가 니하오? 네, 저희 중국어로 이제 제 성이 정이 띵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해도 정현정이다 보니까 띵현띵이라고 이제 부르다가 줄여서 띵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별명이. 딱히 없는데 네. 아이들이 요즘에 제 머리 스타일 보고 버섯머리. 인기 팍 오네요. 네, 버섯머리 처리 한번 해주세요. 네. 촉구성이요? 버섯머리도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료협력센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진료협력센터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야인지도 좀 설명 좀 드리고 미래에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료협력센터, 뭐 하는 부서예요? 저희 부서는 크게 세 가지 업무예요. 그래서 우선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저희 아산병원으로 이제 예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로 중증 환자들이겠죠. 그렇죠. 네네. 저희가 상급이니까. 우선은 그런 환자의 진료 상담과 예약을 담당해주는 저희가 의뢰 업무가 있어요. 네. 예약을 이제 받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급성기 환자가 종료된 외래나 입원 환자에서 그래도 지속적인 연계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그렇죠. 때 네네. 그분을 이제 적절한 치료를 보내는 역할. 네, 외부 의료기관 저희가 또 보내기도 하는 그런 걸 통틀어서 회송 업무인데 이런 회송 업무를 하면서 그 협진 병의원들을 또 관리하게 되는데 그걸 또 네트워크 파트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국의 수많은 병원들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죠. 속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맞아요. 네네. 세 가지가 이제 결국 오시고 네, 가시고 보내고, 그리고 네. 관리하고 네네, 뭐,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네.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되네요. 그러면 사실 의료기관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환자분을 이렇게 뭐 만나거나 뭐 네네. 유선 상담하거나 이런 일이 네네. 엄청 잦겠네요. 네네, 맞아요. 큰 병 걸린 분들의 환자 또는 보호자를 네네.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업무들이 진료 상담이랑 예약도 하고 그리고 전원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대면 상담이랑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 유선 상담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 상담도 사실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적 거리 때문에 이제 상담하는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이제 전화 통화로만 이제 하다 보면 사실 환자분 보호자님들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또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쵸. 또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보 제공자로서 이제 진료협력센터가 이제 전원병원에 이제 수많은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항생제 부유 정도도 확인해야 되고 입원 가능 병실도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진료를 승인해주는 의료진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부재이거나 뭐 휴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매번 확인을 하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시작부터 진료 연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네. 되게 시간과 소통에 쉽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전원은 그렇게 원치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네. 이제 옮기시고 나서 그래도 감사하다 또는 네네네. 좋았다는 이런 네네. 또 이야기도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제 수많은 이제 케이스를 이제 전원을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재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간의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활이라는 상황이 환자분 보호자님들도 사실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재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급성기 수술을 마치고 재활의학과 이제 전과에서 치료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 2차 재활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보내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활 저희 본원 근처에 또 훌륭한 2차 재활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소나기에 딱 갖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급성기 치료 저희가 마치고 이제 재활 기간이 약정 기간이 이제 지나서 2차 병원으로 옮기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어떤 재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전원을 가시고 나서 치료를 또 이제 잘 받고 본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 팔로우 오셨을 때는 많이 호전이 되셔서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안심도 하시고 또 다음에 다시 이제 재전원을 가게 될 때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제 기쁘게 다녀오시더라고요. 되게 네. 뿌듯하셨겠네요, 그럴 때. 네, 저희가 이제 두 번 상담하고 세 번 상담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마웠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 치료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연계를 해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계속 이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눈빛에 막 그 뿌듯뿌듯함이 막 반짝반짝. 이거 박수 한번 터지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자주 만나고 또는 네. 이제 좀 이런 상담의 시간을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많이 갖추는 거가 아무래도 네네. 더 이제 같은 서비스를 행하면서 좀 더 만족감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연락을 다른 데 한다든지 또는 우리 병원에서의 치료력을 파악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시간들이 꽤 많이 걸리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더 개선한다든지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30년 후쯤에는 저희도 이제 모두 노인이 이제 되는 나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어린아이보다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아질 거라는 또 예측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교수님? 갑자기 제가 그때 내가 몇 살이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지금의 노인이라고 이제 한정된 게 사실 65세 기준이 맞죠? 네. 네. 노인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이 이제 그 나이 이제 30년 후쯤에는 다 같은 이제 노인이 아니고 굉장히 보다 건강하고 스마트한 시니어 세대들이 줄을 이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이제 세대들도 이제 디지털 기기를 바로 접하면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상담을 이어가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 채팅 앱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간접 전원 경험을 제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격 진료를 통한 홈 메디케어를 제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업무 처리도 이제 효율적으로 되다 보면은 저희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한국 술술술 미래를 그냥 큰 그림 빅피처를 쫙 하는데 벌써 계획이 온것 다 같아요. 있으시군요. 그래서 미래를 벌써 다 한번 훑은 것 같은데 그럼 하나하나 좀 네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AI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료에 많이 지금 활용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진료협력센터에서는 어떻게 이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지금 하는 업무가 상담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업무들도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AI가 어느 정도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실 그 구글에서 하는 그 예약 서비스 맞아요. 있거든요. 네. 하면은 뭐 미용실 예약 네. 완전 사람처럼 네, 예약 네, 다 네, 네, 해주던데. 맞아요. 사람처럼 정말 가능한데 그런
뭐 미용실 같은 거는 시간만 잡으면 되지만 저희는 환자가 어떤 질환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교수님이 어떤 질환이 전문인지도 맞춰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일반적인 예약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SNS나 이제 카톡 뭐 이런 소통 방식을 앞으로 더 다변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을 이제 텍스트나 이제 메신저로 하다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축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메신저를 통해서는 우리가 AI를 개발해서 그 상담을 이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간단한 예약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상상을 소위 말해서 하고 아주 고도화된 챗봇 시스템 같은 맞아요. 걸로 네. 우리가 그렇- 이제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차적으로 AI 봇이 제대로 예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중간에 인본부를 해서 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또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사실 이런 AI 이름을 또 미리 지어놨어요. 와. 저희 진료협력센터 그 이름이 영어로 하면 ARC거든요. 아산 레퍼럴 센터 해가지고 아르크라고 간단하게 AI 이름을 좀 지어놨어요. 아르크? 네, 아르크. 아르크. 네. 아르크. 뭐 감동은 귀엽죠? 살짝 없네요. 근데 얘 똑똑해 보이긴 해요. 네, 이름이. 아르크라고. 예. 뭔가 아르켜주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결론은 미래는 그래도 직업은 유지되겠다. 그럼요.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 보호자님들을 이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회송이나 전원이라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설득도 해야 때문에 되고 감정적인 네, 것도 맞아요. 서포트해야 그러니까 되고. 뭐 위로와 지지 그리고 공감이라는 이제 감정 전달을 하는 역할은 저희의 이제 저희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가 좀 맥락적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차오니까.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직장 유지. 화이팅.